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시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바로 일자리의 문제와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자리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노사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노는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노동자. 그 다음 여기서 사는 사용자. 사용자는 뭐냐면 즉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하죠.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회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 뭐 기업의 대표, 사장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회장이나 기업의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용자, 즉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운영하죠. 그 공장을 이제 운영할 때 공장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운영할 때 거기서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죠. 그럼 말 그대로 회사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에게 뭘 줍니까? 월급을 이제 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갈등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경제 상황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뭐가 생긴다? 실업자가 생긴다. 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즉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거나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잖아요. 회사가 만약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첫 번째로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일자리를 줄여서 지출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인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즉 노동자들이 뭘 당하는 거예요? 해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바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어쨌든 그 월급을 받아야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여서 뭔가 노동자를 줄이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서로의 입장이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 또 근무 환경이라든지 임금의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와 기업 경영자 사이에서 노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근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어느 환경에서 일하느냐, 뭐 깨끗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노동을 하게 되는 환경, 또 노동하는 곳이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는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내가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근무 환경은 뭐 내가 몇 시까지 일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죠. 내가 얼마를 받고 일하는 것이냐,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일한 것만큼 또는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받으면 좋겠죠. 반면에 회사의 사장님이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직원에게 당연히 월급을 너무 많이 주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을 도대체 얼마나 주는 것이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에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일자리가 줄어나는 거의 문제점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자리가 결국 줄어든다. 일자리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결국 뭐가 줄어드는 거야? 결국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지. 실업자가 증가하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가계, 첫 번에 배웠던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군가의 아버지거나 어머니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가계에 뭐가 줄어드는 거야? 소득이 결국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결국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기업이라든지 국가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든다. 경제 활동의 인구가 줄어들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적어두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오히려 또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일으킨다. 그러면 경기가 악화되면 또 다시 실업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왜? 기업이 벌어들이는 게 적으면. 그럼 실업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또 경제가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노사 갈등이 도대체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자, 여기다 별표 치고 노사 갈등의 원인. 적는 게 좀 많아서 힘들죠? 멈춰놓고 적으면 돼요. 노사 갈등의 원인은 결국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노동자는 당연히 뭘 얻고 싶은 거야? 높은 임금을 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일하는 좋은 환경을 원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사업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뭘 얻고 싶은 거야? 높은 이익을 얻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은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적인 일자리죠. 여러분이 소위 듣는 안 잘리는 월급을 받고 쉽게 잘리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면 내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잖아요. 반면에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요. 뭐 갑자기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가게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뭐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도 했고, 밤 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치킨집 사장님이거나 뭐 맥주나 이런 걸 파는 가게였으면 정말 장사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 꾸준히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일자리를 뭔가 바꾸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필요에 따라 직원을 늘렸다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가게 장사 좀 안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모든 사람을 아르바이트생만 쓸 수는 없는 게, 아르바이트생은 아무래도 좀 간단한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은 요즘에 마음에 안 들면 금방금방 그만둬 버리죠. 그러면 또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노사 갈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업이 결국 제품도 제대로 못 만들게 되고, 기업도 이윤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노동자들이 입장에서는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라는 걸 볼게요. 자, 고용노동부는 바로 이 정부의 입장이죠.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 또한 노동자와 기업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즉 중간에서 뭔가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의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합의점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한다. 또 마찬가지로 기업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 어제 배웠던 것처럼 바로 1960년, 70년대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조금 더 힘이 센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힘이 약한 노동자들을 조금 더 정부에서 이제 보호하려는 이런 노력, 감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노사 갈등에서 정부의 역할이다. 첫 번째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와 기업이 민주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기업이 보호하는지 감시한다.
이 역할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조인식. 노동자와 기업의 경영자, 즉 사업자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중요한 건 노동자와 기업의 경영자, 즉 사용자가 함께 노력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약, 즉 약속을 만들고 서로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고 이 합의를 서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역할,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 박람회 같은 걸 연다. 그래서 취업 관련 정보라든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서 이 둘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경제 발전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탓에 공기, 땅, 물 등이 급속도로 오염되었다. 그렇죠? 공장을 만들고 개발에 집중을 하느라고 환경적인 부분은 조금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결국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공장도 많아지면서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을 했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도 전기를 이용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에너지 자원도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정부나 기업, 시민들이 이런 에너지 절약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자, 그런 노력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런 에너지 발생 문제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고, 자, 해결 방법 중에 하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 발전 단지. 즉 요즘에 또 하나 신경 쓰는 게 바로 이런 친환경 에너지죠. 친환경 에너지 대표적인 게 바로 이렇게 바람의 힘을 이용한 풍력, 그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또 자동차도 화석 연료, 뭐 기름으로 가는 휘발유나 뭐 경유로 가는 자동차 말고 수소나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지원하는, 보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수소나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잘 안 사려고 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이 개발을 했는데 판매를 하려 했더니 수소나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가격이 원가, 그러니까 재료비나 개발비도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 그럼 소비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 사겠지.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수소나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면 정부가 뭘 주는 거야? 바로 보조금을 지원해. 예를 들면 전기차가 좀 비싸요, 일반 차보다. 예를 들면 뭐 한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옛날엔 정부가 뭐 한 1,5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보조금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은 차를 6천만 원에 팔고 소비자는 전기차를 6천만 원이 아니라 정부한테 1,5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4,500만 원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요즘에 전기차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친환경 자동차들을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 다음에 기업이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정부는 이 친환경 인증 등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마크 같은 것들을 보면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약 운동에 참여한다. 그래서 지구촌 전등 끄기 활동. 그래서 1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전등들은 다 꺼서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환경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환경 오염이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자, 기업은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풍력이나 태양열, 수소나 전기차 같은 것들을 보급을 지원하는 정책, 그지? 그다음 기업도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정부도 친환경 인증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다음 시민들도 이런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약 운동에 참여한다. 그다음 시민들이 결국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실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카드 뉴스는 여러분이 된 시간이 되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확인해요. 1번,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당연히 함께 노력해야겠죠. 누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겠죠. 2번, 우리나라 경쟁으로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 격차가 거의 없어졌어? 아니지, 오히려 증가했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뭐가 증가했다? 빈부의 격차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X 표시를 하셔야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제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배운 거 주제 마무리 십자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스스로 정리하는 거 말고 2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밑에 있는 십자말 풀이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하고 답을 비교해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잠깐 멈춰서 한 5분 정도만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답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보셨나요? 자, 가로 열쇠 1번부터 갑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1962년부터 81년까지 5년씩 추진한 경제 계획. 이게 바로 뭐였어, 얘들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지? 우리나라 경제 개발 몇 년 계획? 5개년 계획. 그치? 5년 단위로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 자, 가로 1번 풀었고, 자, 세로 1번. 가발이나 신발, 의류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다. 우리 50년에서 60년대에 발전시켰던 산업, 이런 가벼운 거 만드는 거 뭐라고 했지? 경공업. 그렇지. 자, 이런 용어들을 잘 외우고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로 열쇠. 컴퓨터와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이 되는 물건이랬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물건.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반도체. 됐죠? 자, 그 다음 세로 열쇠.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 뭐예요? 우리 맨날 걸어 다니는 도로. 그쵸? 그 다음 3번은 가로 열쇠 먼저 해볼까? 일정 기간 안에 한 나라 안에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해서 합한 것. 이게 뭐라고 했지? 우리 GDP 해서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는 우리나라 안을 말하지, 우리가 총 얼마나 만들었냐?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라고 했죠. 국내 총생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 로봇 산업이나 신소재처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은 무슨 산업이었더라?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 그다음 가로 열쇠 가로 열쇠 4번부터 해볼까? 1980년대부터 이 텔레비전을 보급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천연색으로 내보냈다. 이게 뭐야? 컬러 텔레비전. 컬러 텔레비전이 80년대부터 보급되었다. 그 다음 세로 4번.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함 사이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방금 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빈부격차 말고 5글자로 하면 우리 경제가 잘 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라고 해서 경제적 돈이 양극화된다. 양극,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게 양극화. 그 다음 5번 가로 열쇠. 1970년대 80년대 철강, 배, 자동차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거. 아까 경공업보다 좀 더 무겁고 석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뭐였지? 중화학 공업. 이렇게. 그렇지. 중화학 공업은 뭐하고 뭘 섞은 거야? 중공업. 좀 더 무거운 걸 만드는 거랑 석유를 이용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배웠죠. 그 다음 5번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실어나는 교통수단 중 하나로 1974년에 개통되었다. 우리가 한 번씩 답은 뭐예요? 지하철. 이렇게 주제 마무리까지 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1단원이 마무리되었고요. 암호는 무엇으로 할까요? 암호를 이 암호만 쓰는 사람이 있진 않겠지 설마?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지 필기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좋아요. 우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 줄여서 노동자와 사업자, 사용자 간의 갈등을 노사 갈등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번 시간의 암호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